그래서 사람의 중국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여러 번 목소리를 내어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예, 류 샤오보라고 노벨 평화상 후보로 계셨던 분입니다. 그 중국 천안문 광장 시위 때 또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오랫동안 수장대에 있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돌아가셨을 때 서울대에 충효 필사인이 붙였어요. 그런데 이 포스터를 붙이고 나니까 나중에 이 포스터를 제가 붙인 것을 알게 된 그 중국인 친구들이 조용히 와가지고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테님도 아시나요? 클라이브 해밀턴이라고 호주 분이십니다. Silent Invasion이라는 중국의 호주의 침투, 토요일 정선 전술이 동작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폭로하신 책입니다. 이분과 저희가 중으로 인터넷 컨퍼런스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사회복원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공자라는 미명 아래 도리스 리우 감독이 캐나다 이번은 캐나다에서 중국의 통일전선 공작이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폭로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신 분입니다. 이 영화의 시사회를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뒤로 가면 최근에도 이것은 진행되고 있는 일인데요. 여러분 서울대 안에 지금 시진핑 자료실이 있는 거 아시나요? 예, 시진핑 자료실이 지금 서울대 안에 있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한국과 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기대하면서 또 변화될 중국을 기대하면서 서울대에서 시진핑 자료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이 시진핑 자료실을 철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시진핑의 중국이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진핑 자료실을 서울대에 두는 것 자체가 서울대의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진핑 자료실 폐쇄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뒤로 가면요. 홍콩 시위가 있을 때 저희 툴스 포럼에서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이 대자보가 저희가 한글과 영어와 중국어로 제작해서 붙였는데요.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붙은 중국어 대자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대자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대자보의 내용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고 존경하는 중국인 여러분, 지난 20년간 여러분이 이룩한 놀라운 압축 성장에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개혁 개방은 중국의 새로운 역사를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위대한 나라로 나아가는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발전과 개혁 개방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의 중국은 과거 공산 독재로 회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존엄과 자유, 진리의 가치를 존중하기보다는 돈과 힘을 숭상하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마오이즘을 따르는 과거의 중국으로 회귀한다면 미국과 중국의 체제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이라도 이 전쟁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를 놓친다면 중국은 앞으로 더 큰 혼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멈추는 가장 확실한 길이 강력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북한의 자유해방을 중국이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지금 한국 정부가 그 당시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여러분의 적절한 파트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 한국 정부는 중국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적극 방조했기 때문입니다. 네. 국제사회는 중국의 건강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발전은 개인의 존엄과 자유, 진리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과 미국이 이 가치 안에서 선의의 경쟁을 지속해 나가며 국제사회의
희망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문화대혁명과 천안문 사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과거의 중국이 아닙니다. 세계는 이전과는 다른 중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정부가 인류 역사에 또 다른 오명을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중국인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홍콩 시위에 즉음하여 서울대 트루스 포럼이라는 대자보를 저희가 부착을 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예, 중국인 친구들을 높여주면서 그리고 중국이 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이 대자보를 붙였는데요. 대자보를 붙이고 나서 하루 만에 한 중국인 방문학자 친구가 제가 평소에 안면이 좀 있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답변을 붙였습니다. 그 답변을 저희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님, 저 거기 있는 물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예, 그 답변을 그럼 지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썼어요. 영어로 붙인 답변이었는데 중요한 내용만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오이즘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중국 공산당의 기본적인 정신이다. 대미 정책에 변경이 있었을 뿐 처음부터 바뀐 것은 없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전쟁은 쉬지 않고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인 친구들에게 전한다. 우리는 세계의 일부다. 이는 친구와 적이 공존하는 가운데 살고 있음을 말한다. 친구와 가깝게 지내고 적과는 더욱 가깝게 지내라. 더 강해지기 위해 그들로부터 배우라. 이런 대자보가 답변으로 붙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서울대에 중국인 유학생 친구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중국인 친구들이 서울대에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학자들이 또 여전히 방문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의 생각이 이와 같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친구들의 생각의 근원을 또 중국인 친구들의 인식의 근원, 그러니까 사고의 방식을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중국은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르크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인식은 잘못됐다. 인간의 역사는 지금까지는 특정한 시점이나 특정한 사람에 대한 연구에 천착해 왔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생산 수단의 소유 관계에 따라서 계급이 형성된다. 그리고 이 계급 간의 갈등이 역사의 동력이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원시공산사에서 노예제, 그리고 공무원제, 그리고 자본주의로 발전하는데 이 자본주의는 자체적인 모순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아름다운 공산사회가 도래해야 한다. 이것이 과학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있는 유물사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아직도 중국인 친구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습니다. 마오이즘이라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입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중화적 변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마오쩌둥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스탈린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53년도에 갑자기 죽으면서 소련 내부에서 후르시초프를 필두로 해서 스탈린 격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탈린을 따라하던 모택동, 김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련과는 구별된 자신만의 사회주의 이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시킨 것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이고 그것이 마오이즘입니다. 그런데 그 저희 투르스 포럼에 중국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다닌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예.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가 이거 공부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그 역사의 발전 법칙 그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5단계였죠. 예, 원시공산사의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요거 다음에 한 단계가 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대동사회입니다. 이 대동사회. 대동사회가 뭘까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대동사회가 공자의 얘기에 나옵니다. 얘기에 나오는 것인데 보시면은 이 대동사회 그 공자가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교적인 유토피아를 말합니다. 천하가 공공의 것이고 모든 부모를 공경하고 모든 자식들을 사랑하며 그리고 남자는 직업이 있고 여자는 시집갈 자리가 있다. 이러한 평화로운 세상을 대동사회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유교적 유토피아를 공자가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마르크스주의 사상과 유물사관과 결합시켜서 만든 것이 대동사회입니다. 그리고요, 그 공자의 얘기에 보면 소강사회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소강사회는 뭐냐? 큰 도가 실행해지기 전에 거기까지 나가지 못한 상황인데 각자 자기 아버지, 자기 가족들만 사랑하고 기본적인 예의가 있지만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한 간사한 꾀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회를 소강사회라고 한다. 공자의 얘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사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자본주의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게 보이시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공자의 얘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마르크스주의 세계관, 역사 발전론에 갖다 붙여서 유교적인 사회주의를 만들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발전시키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관념이 중국의 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또 중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87년 17차 당대회에서 앞에 있는 사람 누구죠? 딩소평입니다. 덩샤오핑. 덩샤오핑이 그 삼보 발전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원포사회, 소강사회, 대동사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포사회라는 것은 기본적인 그 5가지 그 먹을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고 소강사회는 그런 것들을 조금 풍족하게 해결한 다음에 대동사회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그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고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이면은 그 시진핑이 시진핑에게 권력이 이게 집중되기 시작하는 그런 때인데요. 이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소련의 붕괴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 소련이 왜 붕괴했냐? 나름대로 연구를 하면서 우선 군 통제를 실패했다. 그리고 부정부패를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산당의 지침 이념을 포기했다. 역사적 허무주의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적 허무주의가 뭔지 아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유물론적 세계관, 유물론적 역사 발전론이 과학이고 이게 진리인데 우리 공산당이 소련이 이거를 포기했다. 여기에 대한 신념을 버렸다. 그랬기 때문에 미국에 먹혔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중국몽을 제시했는데 이 중국몽은 중화민족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메리칸 드림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미국 땅을 통해서 이렇게 성공하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인데 중국몽이라는 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역사를 재건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과 목적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등소평과 마찬가지로 시진핑도 그 발전 계획들을 제시를 했는데요. 2021년 몇 년 전이죠. 전면적 소강사회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의식주와 먹고 사는 문제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해결한 사회를 만들겠다. 이것이 왜냐하면 그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현대화 2035년까지 완성한 다음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2049년까지 중공수립 100년입니다. 이때까지 이뤄내겠다라고 목표를 발전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진핑도 여전히 그 유물론적 역사 발전론에 따른 역사 발전의 그 바탕을 두고 자신의 사고를
전개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인의 인식의 근저를 이해할 때 저희가 이렇게 몇 가지 몇 가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여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급격한 경제 발전 때문에 그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그리고 또 그 자본주의는 제국주의다. 그런데 제국주의 때문에 중국이 예전에 망했다라는 그 생각이 있어서 그 자본주의에 대한 막연한 반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 그리고 권력밖에 없다. 이런 그 물신주의가 오히려 또 팽배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중국의 상황, 그 중국 사람들의 인식의 근저에 깔려 있는 생각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중화 사상이 여전히 모든 중국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사상입니다. 중화 사상이란 것은 중국이 천재의 나라이고 세상의 중심이다. 주변에 다른 변방의 민족들을 지배하는 합법적인 정당한 권리가 있고, 중화민족이 진행하는 전쟁은 세상의 죄악을 정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세계적 사고관, 세계관을 바로 중화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중국이 변한 것 같지만 여전히 중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마오이즘과 중화 사상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리버스라는 사람이 그 중국 사람들의 우리가 그 무역을 하고 자유롭게 교류를 하면은 중국이 분명히 변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니까 자유무역의 기본적인 전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자유무역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정직하게 공정하게 일하는 사람이 보상받는 그런 시스템인데 은행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의 예산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로 전략했고, 그리고 또 그 시장의 원리보다 뇌물이나 부정부패가 시장의 원리보다 더 앞서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그 근저에는 기본적으로 중화 사상과 중국식 사회주의가 깔려 있다라는 분석을 필스버리가 제공을 했습니다. 한때 중국이 미국을 앞지을 거다. 그리고 또 자본주의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중국에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GDP가 미국을 앞지를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 우리가 줄 서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불과 몇 년 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 중국이 단순히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통일전선 공작들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적극적으로 정치권에까지 진입한 그런 정확들이 포착이 되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여러분? 중국의 공작이 사실 어디보다도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교류가 많은 곳이 한국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권 안에서는 이 통일전선 공작에 대한 경계나 이런 목소리들이 정말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것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치가 중국의 것이고 한복이 중국의 것이라는 이것도 통일전선 공작입니다. 그런데 동북공정의 일환인데요. 이 동북공정은 한민족의 역사를 중화민족의 역사에 편입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공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치가 중국 거라고 하면 우습죠. 예, 그런데 이게 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남공정, 서북공정이라고 해가지고 티벳과 위구르의 역사를 중화민족의 역사에 포함하는 그런 역사 공정이 한 5개, 6개 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국 안에서는 이미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위험한 시기라는 것 여러분들께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중국의 위험성을 지난 트럼프 정부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중국 공산당의 도전으로부터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사명이다. 이렇게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뭐 이런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 공약을 처음에 그렇게 내놨는데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도 이 중국 공산당의 그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다행히 트럼프 정부의 그런 기조 자체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중국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사실 이승만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54년도에 미국을 방문하셨을 때 상원 합동 연설에서 미국 자유를 위해서 싸워준 미국에 감사하셨지만 그런데 중국이 위험하다. 우리가 중국을 자유롭게 하지 않는 한 자유세계의 평화는 요한한 것이다. 이러한 지적을 그 당시에 하셨는데 그 당시의 지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 조지 프리드먼이 The Next 100 Years라는 책을 썼습니다. 100년 후라는 책인데요. 중국과 일본, 한국의 미래를 예견을 했습니다. 중국 지금 발전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토대가 그 펀더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언젠가 정체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면서 좀 혼란한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으로 가장 불안한 곳이지만 중국이 정체기에 들어가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의 기회를 얻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지 프리드먼의 예견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북한의 주민들, 북한의 동포들 해방하는 기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 정부가 강제 북송하는 바람에 탈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이 탈북자들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의 그런 변화의 조짐이 있을 때 이 기회를 어떻게 이용해서 북한의 주민들을 궁극적으로 해방할지 거기에 대한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미래를 저희가 예견해 나가면서 중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을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의 대외 이미지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추락했습니다. 통일전선 공작이 사실은 실패한 거죠. 중국의 이미지가 좋아져야 되는데 중국이 계속 안 좋은 이미지로 세계 각국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에 대해서 특히나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 반발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일어나고 있고 관료부패 여전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빈부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고 노령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부동산 붕괴가 아주 결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모든 저축을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붕괴가 일어나면서 그 중국 경제가 뿌리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커플링, 디리스킹, 미국을 위시한 많은 나라들이 중국과 엮이지 않으려고 그 독립적인 경제 체제를 이렇게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소수민족의 문제입니다. 이 소수민족의 왜냐하면은 그 중국이 이런 외부적인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내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있는 그러니까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 이런 문제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중국의 미래를 예견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소수민족의 문제들을 여러분들께서 깊이 있게 살펴보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귀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오늘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에 대해서 함께 깊이 있게 공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